창문 좀 열어줄래요? 창문 좀 열어줄래요? 형식은 열어줄래요라고 질문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란 거예요? 연결을 한 거예요. 내가 밥 살게.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 아니라 화자가 하겠다고, 그 행동을 화자가 하겠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파행을 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이 밥 먹자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청유 행동을 한 거예요. 청유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문장 유형으로 배웠을 거예요. 청유문, 뭐 명령문, 의문문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그런 거가 화용변에서는 화행도 맞아요. 화행과 의문을 붙여서 하는 거니까 화행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극 화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응대하는 자극 화행은 뭐냐면 먼저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은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응대화예요. 네? 그래서 자극을 맨 처음에 진술로 해요. 진술로 하면은 응대를 뭘로 할까요? 야, 밖에 날씨 참 좋아. 날씨 참 좋네. 그러면은 그래, 좋아. 이렇게 말하거나 좋기는 개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 좋아는 뭐라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그거는 긍정을 하는 거예요. 긍정. 안 좋아. 아니, 좋기는 개뿔. 다 뭐 한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 날씨 참 좋아. 그랬더니 글쎄라고 있어요. 글쎄 몰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응대거부. 이 뒤에다 화행자 생략이 된 거예요. 자극 화행이 있고 응대가 있고 그 밑에 진술 화행이 있는데 진술 화행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과 응대거부로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 질문 화행이 있어요. 질문 화행. 그런데 질문 화행이 여러분 질문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문법론 좀 배웠으면 할 텐데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설명 질문과 판정 질문이 있어요. 설명 질문과 판정 질문. 설명 질문은 뭐냐면은 의문사로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사. OW1을 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의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 의문이라고 해요. 설명 질문. 그 다음에 판정 질문은 뭐냐면 yes, no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yes나 no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것 이런 걸 판정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합쳐서 질문 하인 이렇게 불러요. 질문 하인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설명 질문과 판정 질문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설명 질문 하인은 뭐냐면 OWH 의문사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판정 질문은 뭐냐면 yes, no로 대답하는 거. 판정 질문인데 자, 그러면 설명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요? 야, 너 몇 시에 일어났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5시 아니면 몰라, 기억 안 나, 대답하기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설명 질문은 긍정, 부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답을 했으면은 그거는 설명 질문 응대라고 해요. 설명 질문 응대. 대답을 안 하면 응대 거고요. 지금 몇 시니? 지금 3시 15분이야. 이 사람은 설명 질문 응대를 했는데 몇 시니 그랬을 때 나 시계 없어.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응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이 응대 거부와 설명 질문 응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판정 질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yes, no로 대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밥 먹었니? 그러면 yes, no로 대답했잖아요. 그래,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이거는 뭘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 부정으로. 긍정, 부정. 그런데 너 밥 먹었니? 그거 왜 물어봐? 몰라. 글쎄.
대답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응대거. 그러니까 판정 질문은 결국 진술하고 대답이 똑같아요. 판정 질문은. 진술에 대한 응대는 긍정, 부정, 응대거든요. 판정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긍정, 부정, 응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이 책이 이제 뒤에 훑어보면은 그런 게 다 정비되어 나와요. 근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리 좀 알아두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술하는과 진술 그 화인과 질문 화인이 있는데 또 다른 화인이 뭐냐면 요 설명 판정은 이거 질문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정표 화인이 있어요. 정표 화인. 정표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하하. 제가 무슨 감정을 드러냈어요? 제가 기쁨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기쁨 화인이에요. 그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감정을 6가지로 나누었잖아요. 6가지 감정 뭐가 있어요? 6가지 감정. 기쁨. 기쁨이 있으면 그 반대 뭐 있어요? 슬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놀람. 네. 네. 자, 그 다음에 내일이 시험이에요. 무슨 감정이 들어요? 네. 공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있죠? 싫어하는 것. 이걸 혐오라고 해서. 그런데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혐오인데 그냥 화날 때가 있어요. 그냥 화날 때. 네, 뭐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거나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그럴 때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혐오하고 분노는 둘 다 화가 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혐오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분노는 대상이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요거는 정표 화인의 하위 화인이에요. 기쁨 화인, 슬픔 화인, 놀람 화인, 공포 화인, 혐오 화인, 분노 화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정표 화인, 즉 감정을 나타내는 곳에 하위 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쁨 화인, 슬픔 화인 이런 건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이런 건 주로 감탄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하하, 엉엉엉,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공포 화인, 혐오 화인 여기 또 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는 예는 이따가 들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감탄사로 표현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정표 화인이에요. 정표 화인인데 정표 화인에 대해서는 응대를 어떻게 하나요? 하하하, 하하, 같이 하하하, 배꼽 빠지겠네. 깜짝 치죠. 진짜 웃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요거는 긍정을 했다는 얘기가 또 뭐랬냐 하면 공감을 합니다. 공감. 그런데 하하하 그랬더니 지금이 웃을 때냐? 지금 웃을 때냐? 정신 못 차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공감을 한 게 아니라 비공감을 한 거죠. 비공감. 정표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니까 비공감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까는 얘기했지만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상대방에게 시키는 게 있고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에게 하자고 하는 건 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부.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약속.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자, 명령을 해요. 창문 좀 열어줄래? 창문 열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 나 싫어, 네가 열어. 나 안 열 거야. 안 돼. 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명령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긍정이라기보다도 그 행동을 내가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수락이라고 했어요. 수락. 창문 열어 이랬을 때 싫어 네가 열어.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정을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절이라고 하죠. 거절이라고. 자, 그런데 이게 수락과 거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그 수가 받을 숫자잖아요. 숫자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약속 같은 경우에 야 내가 살게. 이번에 밥은 내가 살게.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야 내가 살 차례야. 네가 사. 네가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행동을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 내가 밥을 살게 라고 누가 말했을 때 그거를 그래 네가 사.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락이 아니라 허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과잉은 대답이 허락이에요. 허락.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야 내가 밥 살게. 싫어? 내가 살 거야.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뭐란 거예요? 이거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거절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건 불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까 짝이 이렇게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요 메커니즘을 보면서 거기에 뭐 예라든지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표현과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드러나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창문 열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창문 좀 열어주겠니?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질문의 형식으로 그게 창문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명령파행의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방식인데 창문 좀 열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문문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거는 간접파행이에요. 창문 열어 라고 말하는 건 직접파행이고 그 다음에 창문 좀 열어줄래? 하고 다른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파행을 말하는 걸 간접파행이라고 간접파행.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이따가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진술에 대해서는 자극하행은 진술하행, 질문하행, 질문하행은 설명 판정으로 나눠지고 정표하행은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분노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명령하행, 청유하행, 약속하행, 자극하행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응대하행은 진술하행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응대, 거부, 설명 질문, 응대 판정 화행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 그 다음에 판정 질문에 대해서는 정표 화행에 대해서는 공감, 비공감 명령 화행에 대해서는 수락, 거절 청유 화행에 대해서는 수락, 거절 약속 화행에 대해서는 수락, 거절 네, 화행으로 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화행론에 한국어의 화행론에 거의 뭐 지금 제가 한 50%는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에 맞게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 보실까요? 35페이지에 두 번째 줄 끝부분 볼게요. 한국어에서는 설의 분류에서 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파인을 처음 얘기했던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철학자예요. 언어학자라고. 그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철학을 막 만들어내는 그 학문을 분석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분석 철학자. 이 사람이 이제 언어를 분석했기 때문에 언어학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이걸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썰이라는 사람이 썰의 분류 외에도 다수의 화행이 발견될 때 그 예를 들자면 질문하행, 응대하행, 부성적 하행 등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뒤에 배울 때는 우리 지금 이따가 여러분 발표하는 것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거기 1번 예를 볼까요? 1번 예를 보시면 이게 저기 주제적 화행의 자극 화행, 응대 화행은 방금 전에 했어요. 이거 방금 했는데, 자, 그런데 구성적 화행의 인사 화행, 부르기, 주의, 집중 화행은 이거는 안 했네요. 네. 이거 지금 주제적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정보가 나가는 것을 주제적 화행이라고 하는데, 정보 대신에 뭐가 나가느냐 하면 대화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가 정말 밤새 안녕하셨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인사만. 내가 당신하고 지금 안면을 텄고 지금부터 대화를 하겠다라는 대화 시작의 스텝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배우가 아니라 그 안에 준비해주는 그런 진행 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과잉 이런 거는 주제적, 그러니까 주제를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성에 관련된 거예요. 구성에 관련된 것이고, 인사에 또 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엔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뭐 좋게 헤어지건 나쁘게 헤어지건 잘가 이러면 대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그 대화가 시작하고 끝나고 뭐 이런 거를 가름하게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구성적 화행의 인사 화행이 되겠어요. 자, 오늘 부르기, 주의, 집중 화행은 야! 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철수야! 라고 불렀어요. 이거 저기 철수야가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용을 전달하는 거 없죠? 그렇죠?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너하고 질문 대답하고 그거 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 주의, 집중 화행도 이것도 스텝이에요. 진행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나누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저기 또 아랫줄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줄 첫 번째 줄 끝부분. 주제적 화행은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으로 나누어진다. 자극 화행은 진술, 정표, 질문, 명령, 청유, 약속으로 나누어진다. 응대 화행은 긍정, 부정, 수락, 거절, 응대, 거부, 허락, 불어, 공감, 비공감이 빠졌네요. 공감, 비공감. 그 다음에 설명, 질문, 응대도 빠졌어요. 주제적 화행은 명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성적 화행은 형식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치면은 주제적 화행은 배우가 되고, 그 다음에 구성적 화행은 스태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연속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밑줄 그은 부분만 보세요. 밑줄 그은 부분, 두껍거든요, 책이. 이거 다 배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저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단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항상 장염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볼 때 항상 화장실에 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약간 무식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수학 시험 전날이에요. 전날이면 선생님이 다 찍어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상 여러분들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를 봐야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 풀어야겠어요? 네, 찍어준 문제만 보면 되죠. 처음부터까지 다 푸는 친구였어요. 다 푸는 친구. 그래서 그런 학생 요즘 뭐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요령이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부분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제적 화행은 대화의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성적 화행은 대화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이끌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그 대화의 진행을 돕는 것,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제일 밑부분,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중앙 부분, 주제적, 구성적 화행을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제적 화행은 배우들의 비유이고 구성적 화행은 스태프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주제적 화행에 들어가는지 구성적 화행에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성적 화행. 영미 씨, 오늘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예요? 네, 주제. 철수야. 이거 구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제예요, 주제. 응대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자극, 응대 둘 다 주제거든요. 대답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네, 그 긍정과 수락으로서
주지적 파행으로 사용됩니다. 자, 다음에 1.2 이번엔 자극 파행과 응대 파행을 볼게요. 자극 파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응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쪽의 파행을 뜻한다. 응대 파행이란 갑과 을이 한 번씩 말했을 때 상대의 요구에 대해 응대하는 쪽의 파행을 뜻한다. 여기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더 힘이 세고 을이 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A, B하고 똑같은 거예요. A, B, A, B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명령과 수락, 거절의 관계가 있을 때 명령이 요구 파행이고 수락, 거절이 응대 파행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진술과 긍정, 부정 관계가 있을 때 진술이 요구 파행이 아니라 자극 파행이에요. 요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극 파행이고 긍부정이 응대 파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극이라고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1 자극 파행을 볼게요. 자극 파행은 진술 파행, 정표 파행, 질문 파행, 명령 파행, 청유 파행, 약속 파행으로 나뉘어지는데 진술 파행이란 발화의 명제 내용에 나타나는 사태가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사실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는 언어 행위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진술이에요. 네? 일반 사태나 사실을 말하는 거, 명제를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정표 파행이란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질문 하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하행으로 질문 하행은 의문사를 통해 묻는 설명 질문과 yes,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질문으로 나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혹시 경상도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경상도 사람들 밥 먹었니를 어떻게 표현해요? 밥 먹었니. 네? 밥 먹나. 네? 어디 가니를 어떻게 표현해?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노? 어디 가노? 미쳤냐? 미쳤냐? 미친나? 미친나?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와 그러고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나를 붙이고 어떨 때 너를 붙여요? 어떨 때 나를 붙이고 어떨 때 너를 붙여요? 밥 못 넣어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래요. 어디 가나? 이런 거 잘 안 얘기하네요. 어디 가노라고 그러지? 미친노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와그라나 안 그래요. 와그라나 그러지? 어떨 때 나를 붙이고 어떨 때 너를 붙여요? 그 말에 받침이 있을 때요. 받침이 그리고 있고 예. 마침에 받침이 없네요. 그럼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와그란노. 예. 그러면 받침하고는 그게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으면 노를 붙이고 뭐가 있으면 나를 붙이는 거예요? 발정제는 예, 맞아요. 그리고 네. 의문사가 있으면 노를 붙이고 의문사가 없으면 나를 붙인다. 그래서 설명 질문일 때는 노를 붙이고 판정 질문에 나를 붙인다. 대답 잘했어요? 여기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500년 전 언어를 보면은 고와 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는 그 설명 질문을 쓰고 가는 그걸로 판정 질문을 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이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경상도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의문사라는 게 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하게 네? 뭔가 이렇게 판정 질문하고 설명 질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이거를 경상도 사람도 어떨 때 노를 붙이고 어떨 때 나를 붙이는지 몰라요. 예, 모르지만 이게 하여간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학문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여기 지금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봐도 지금 설명 질문에는 아까 전에 응대 거부 설명 질문인데
판정지문에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를 하는 거는 대답에도 큰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개는 엄연히 좀 같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떨어뜨려 놓는 게 훨씬 더 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좀 편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판정지문, 설명지문은 좀 많이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 하행은 계속 읽을게요. 질문 하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하행으로 질문 하행은 의문사를 통해 묻는 설명 질문과 yes, no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질문으로 나뉜다. 네? 자, 그 다음에 명령 하행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하행이고 청유 하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는 하행이고 즉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하는 것이고 약속 하행이란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정하여 두는 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극 하행을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하나는 무의무 전제 하행이에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즉 미래에 해야 할 일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진술 하행, 정표 하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의무 전제 하행이에요. 질문 하행, 명령 하행, 청유 하행, 약속 하행이에요. 자, 이거 의무 전제 하행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해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 있느냐,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인데 명령이나 청유나 약속은 전제되어 있죠. 질문 전제되어 있어요. 질문에 미래에 해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 있어요. 네, 전제되어 있어요. 지금 몇 시니라고 물어보면은 상대방은 어떤 부담을 줘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 하행을 명령 하행의 일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워낙 지금 그 비중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시켜놔요. 질문도 역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전제 하행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읽을게요. 무의무 전제 하행이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지 않는 것으로 사실이나 감정을 말하는 진술 하행과 정표 하행이 이해됩니다. 진술 하행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정표 하행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의무 전제 하행이란 해야 할 일에 대한 전제를 갖는 것이고 의무와 관련 있는 질문 하행, 명령 하행, 청유 하행, 약속 하행이 이해됩니다. 질문 하행, 명령 하행은 청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청유 하행은 화청자 모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고 약속 하행은 화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다. 이거 한 3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명령, 청유, 약속은 갈린다는 거죠. 질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청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명령하고 좀 분집함이 있어요. 자, 다음에 1.2점이 이번에 응대 화행을 볼게요. 아래쪽 보시면 응대 화행은 자극 화행에 대한 응대를 담당하는 화행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화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진술에 대하여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응대를 거부하고요. 화자의 정표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정표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비공감을 하거나 응대를 거부하는 거 빼주세요. 네. 응대를 거부하는 거는 그냥 비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판정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질문에 대하여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응대를 거부하고요. 화자의 설명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질문에 대하여 응대를 하거나 응대 거부를 하고요. 화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명령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고요. 화자의 청유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청유에 대해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고요. 화자의 약속에 대해서는 청자가 그 약속에 대해서 허락을 하거나 거절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할게요. 자, 다음 1.3 구성적 하행을 볼게요. 구성적 하행이란 대화의 형식적 측면을 담당하는 하행을 뜻입니다. 구성적 하행에는 인사 하행, 부르기, 주의 집중 하행이 해당합니다. 인사 하행은 대화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요. 즉 대화를 시작할 때 화자는 상대에게 화자의 존재를 알리고자 인사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끝낼 때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르기 주의 집중 하행은 대화의 시작과 주제 전환의 기능을 하고요. 상대를 부른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상대에게 주의 집중을 시킨다는 것은 대화의 시작을 알리거나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태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장 자극 하행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게 지금 한국어의 화행이 제가 좀 큰 걸로 설명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1번이 한국어의 화행 구성이었고 2번이 자극 화행이었어요. 2번이 자극 화행 지금 그래서 3번은 뭘까요? 3번은 당연히 응대 화행이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4번은 구성적 화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6번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번, 6번이 나왔는데 5번, 6번은 그 전에 아마 못 배웠을 거예요. 5번은 어떤 거냐면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일치 현상.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일치 현상. 몇 페이지 있나요, 이게? 70페이지. 자,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일치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너 집에 가. 라고 갑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나 여기 있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 나 여기 있고 싶어. 안 돼. 자, 그러면 나 여기 있고 싶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 여기 있고 싶어. 갑에 대해서, 앞에 갑에 대해서는 지금 너 집에 가는 명령에 대해서 수락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한 거예요? 나 여기 있고 싶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했는데 나 여기 있고 싶어라고 그랬더니 또 다시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갑이 안 되라고 그러죠. 그럼 나 여기 있고 싶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있고 싶어. 네. 그거는 진술하여라. 자기의 마음의 진술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가지고 나 여기 있고 싶어로 뭘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절도 하고 진술도 하고. 네, 즉 자극, 응대도 하고 자극도 해요. 요게 자극과 응대의 일치입니다. 네. 우리 실제로 이렇게 A가 말하면 그 갑이 말하면 을이 응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극을 더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요. 네. 그거를 몽땅 다 통합시켜가지고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해 보거든요. 그럼 그걸 이어받아서 상대방이 또 되거든요. 네. 그게 자극과 응대의 일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네, 실제로는 많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기 여기 지금 A, B 아니면 대답을 답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문이 발달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하자 땡땡 청자 땡땡 이러고 끝났어요. 이러고 네. 이러고 끝나면은 그 다음 사람은 또 화자가 되고 그럼 청자는 말 안 해요? 청자는 말 계속 하잖아요. 하고 청자가 실제로 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형식이죠. 형식이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AB를 하든지 아니면 화자 1, 화자 2로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어가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응대와 자극의 일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화자도 될 수 있고 청자도 청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거는 거기에 맞지 않다. 우리 현실의 대화 현실에 맞지 않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뭐냐면요. 6장은 제목이 78페이지에 있어요. 타 화행에 대한 정표 화행의 함축이에요. 타 화행에 대한 정표 화행의 함축. 자, 이게 뭐냐면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냐면 A가 답이 또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래. 나 미쳤다 이거죠. 그래. 아니면은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네, 이렇게 응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명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제정신이 아니구만의 두 가지 뜻이다. 제정신이 아니구만은 자기의 진술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술화행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에 정표를 담아가지고 감정을 담아가지고 혐오화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너 미쳤구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냐면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그래 나 미쳤다 라고 얘기하면 화는 나지만 미쳤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 미쳤구나라는 것을 그 진술하임으로 받으는데 너 지금 뭐라고 그랬나? 죽고 싶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그 상대방이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혐오하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감정을 안 담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감정을 실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상대방이 이거를 그냥 하화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표화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그 상대방한테 있어요. 좀 약간 성격 날카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정표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지만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그냥 뭉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6장에서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감정을 담아가지고 얘기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죠. 우리가 감정을 담았을 때 이게 과연 정표화인가 아니면 타화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6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뤄나가야 되니까 차후를 계속 기대해 보시죠. 자, 저기 다시 그러면 37페이지로 들어갈게요. 37페이지. 자, 자극화행. 자극화행의 제일 첫 번째로 진술화행이 나오고 있어요. 2.1 진술화행. 진술화행은 발화의 명제 내용이 나타나는 사태가 사실임을 주장하거나 사실 가능한 것임을 주장하는 언어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임을 주장하는 것. 진술의 적정 조건이 있는데 이 적정 조건을 띄워넣으세요. 적정 조건이라는 것은 진술화행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런 걸 이제 적어놓은 건데 아직 좀 이렇게 체계가 좀 덜 세워져 있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자, 2.1.1 진술화행의 직접화행을 볼게요. 진술화행의 직접화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술형 종결 어미로 나타나요. 진술형 종결 어미. 진술형 종결 어미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의 기억에 씁니다, 비웁니다, 올시다, 나이다. 올시다, 나이다 이건 뭐 옛날 표현이긴 한데 이거 다 어디에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종결 어미를 다 따온 거예요. 집어넣고 씁니다, 비웁니다. 이거는 어떨 때 씁니다가 붙고 어떨 때 비웁니다가 붙어요. 이거는 저기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잘 맞춰요. 안 있죠, 안.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니은이 맞냐, 니은 히읗이 맞냐 이걸 보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쓰이는 거죠. 뭐 하지 아니하다잖아요.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하고 항상 같이 써요. 지 아니하다. 이거를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 틀려요. 한국 사람들 엄청 틀려요. 그 소위 말해서 기레기라고 불리는. 너무 이거만 한심해요 진짜. 기자라고 해놓고 막 특히 스포츠 기자, 스포츠 신문 이런 거 읽으면은 인터넷에서 이런까지 틀리니까 당숙들이 이런 거. 저도 이제 하도 영어를 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더즌트를 못 쓰겠네요. 더즌트가 5인지 2호인지 너무 헷갈려요. 5인지 2호인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실제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양 사람도 엄청 틀리더라고요. 다 2호로 써놨어요. 2호로. 2호로 했더니 그냥 쫙 뜨는 거예요. 그게. 그 5위가 맞잖아요. 5위가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서양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겠구나. 한국 사람이 안 헷갈리듯이 5인지 2호인지 헷갈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 못하고 문법책을 보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두에 더즈가 붙은 거니까 당연히 5, 2겠죠. 5이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의오, 오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의도.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오와 오가 구별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네, 을세, 리을세, 을세, 리을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리을에 다, 는다, 니은다, 능구나 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냐. 자, 미음 보면은 아요, 어요가 있어요. 자, 아요, 어요는 약간 달라요. 아요, 어요는
뭐에 따라서 아유가 붙고 뭐에 따라서 어유가 붙고요? 어떨 때 아유가 붙고 어떨 때 어유가 붙어요? 잡아요죠, 잡아요. 접어요죠, 나가요죠, 먹어요죠. 어떤 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음조어예요. 모음조어. 자, 모음조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면 아유가 붙고 음성 모음이면 어유가 붙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뭐 졸졸 그 출렁출렁과 촐랑촐랑 요것만 모음조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음조어가 문법상에서 사용되는 건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요 부분이죠. 잡아요, 접어요, 나가요. 이런 한국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거. 그 유학생들은 다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해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저기 잡아요, 접어요가 그럼 저기 양성 모음이면 이제 아유가 붙고 음성 모음이면 어유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게 아와 오가 대표적이죠.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이에요. 아에 이 붙인 건데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이에요. 침을 뱉어란지 배탈한지, 이불을 개어란지 개알한지 헷갈리는 거예요. 애는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이에요. 애는 개어라가 맞잖아요. 뱉어라가 맞잖아요. 애는 음성 모음. 그래서 양성 모음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요류, 아와 오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500년 전에 다시 그 조선왕조 시절로 돌아가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그때는 딱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양성 모음 반, 음성 모음 반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절이 많이 이제 500년이나 지나면서 그게 그 큰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성 모음이 이제 세력이 훨씬 더 줄어들고 음성 모음만 되게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애는 양성 모음 아니다. 음성 모음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요, 어요는 하여가 무슨 차이라고요? 이거는 모음조어다. 그래가지고 양성 모음일 때 아요가 붙는데 양성 모음은 아오뿐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요, 조가 있고 의세요, 의세요, 세요가 있고요. 이거는 자음이냐 모음이냐 그 차이가 있고 의셔요, 애요, 의걸요, 분요, 능분요. 자, 그 다음에 아, 어, 지, 야, 군, 구먼, 대, 의걸. 저기 아, 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모음, 음성 모음 그 차이고요. 자, 지금 기억서부터 비읍까지 어떤 순서로 좀 해놨느냐는 요거는 상대 높임이에요.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의 6등급. 거기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 거예요. 상대 높임 6등급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체가 있죠? 가장 높은 게 하십시오체, 고비치, 해요체, 고비치, 하오체, 금이치, 하계체, 그 다음에 고비치, 해체, 그 다음에 해요체, 해요체, 해체, 헤라체, 헤라체, 해체, 헤라체예요. 해체, 헤라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헷갈려하는 게 하십시오체하고 해요체하고 헷갈려요. 하십시오체하고 어떤 게 하십시오체고 어떤 게 해요체인지 두 개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구분법은 뭐예요? 구분법은 요가 붙으면 해요체예요. 요가 붙으면 저기 해체하고 해요체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체와 해요체 뭐가 더 붙었어요? 요가 더 붙었어요. 요가. 그래서 같은 등급인 것 같은데 했습니다요 요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요가 못 붙어요. 그거는 하십시오체예요. 그렇게 하지. 이거 해체예요, 해요체예요? 하지는. 미안합니다. 하지가 헤라체예요, 해체예요? 헤라체예요, 해체예요? 하지. 그렇게 하지. 뒤에 요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요. 붙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인 거예요? 그게 해체예요. 제가 좀 말씀을 좀 헷갈리게 드렸는데, 자, 일단은 저기 요가 붙으면 해요체다. 그리고 더 헷갈려하는 게 해체인지 헤라체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해체인지 헤라체인지. 근데 그 구분하는 건 뭐다? 요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은 해체. 요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헤라체예요. 헤라요 이면 안 되잖아요.
해라요. 하자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하자요 되게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기본적인 뭐 규칙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하지만 하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라처럼 되죠. 네? 자, 거기 네, 그래서 또 아래 보시면 이제 이 기억은 하십시오체이고 이 뒤에는 하우체이고 이 디귿은 하계체, 이 뒤에는 헤라체, 이 뒤음은 해요체, 이 뒤음은 해체. 해요체하고 해체를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나오죠. 기억서부터 리을까지 격식체고, 미음 비읍은 비격식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해체하고 헤라체 헷갈릴 때가 많은데 해체는 누가 분리되겠습니까? 이렇게 팁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8페이지 볼게요. 이번엔 진술화행의 간접화행. 네, 보시면 진술화행을 질문 형식으로 나타내면 가나수반영이 강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번 예를 보세요. 간접화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직접화행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진술화행에 사용되는 어미도 있죠. 그 형식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진술화행을 바로 하면은 그거는 진술화행의 직접화행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식으로 진술화행을 바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간접화행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이거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정말 내 잘못인지 궁금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잘못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술화행이에요. 진술화행인데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진술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술화행의 간접화행이에요.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는 진술화행의 간접화행. 너 미쳤냐? 이거 뭐예요? 네. 네가 하는 행동이 미친 것 같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진술화행의 간접화행이라고 보시고요. 네. 철수는 미쳤지 않는가? 예. 예.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은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 질문, 리을서부터 보시면 철수가 가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니?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진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 효과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비읍, 어떻게 철수가 가느니? 철수는 안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지금 실제 화해는 진술화해예요. 진술화해인데 형식이 질문이었어요. 나오는 진술화행이 간접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3번의 기억서부터 디귿까지는 한정 질문의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을서부터 비읍까지 설명 질문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수사 질문, 수사인문이라고 하면은 기억서부터 디귿까지만 수사인문이라고 해요. 반대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게 내 잘못이란 말이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yes, no 판명 질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대로 질문하기 때문에 설명 질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반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2.1.3 진술화행의 응대화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진술화행의 응대화행은 어떤 화행인가요? 진술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4번 예를 보시면 철수가 집에 갔어에 대해서 을이 응, 아무렴, 그래,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것 무슨 화행이에요? 요거는 긍정화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무리, 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무슨 화행이에요? 요거는 부정화행. 자, 다음에 디귿 글쎄, 글쎄다, 글쎄요, 글쎄 옳시다 무슨 화행이에요? 네, 응대, 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랫줄 보시면은 아랫줄 첫 부분, 첫째 부분, 아랫줄 중앙 부분 오 기억은 앞에 진술화행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고 오 니은은 부정하고 있으며 오 디귿은 응대를 거부하고 있다. 예. 자, 그 아랫줄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단락의 넷째 줄이요. 네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긍정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나타내는 화행이고 부정화행이란 앞에 나타난 화행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화행이며 응대 거부 화행이란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알고 있지 않거나 응답을 회피하고 싶을 경우 응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자, 요거는 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을 쭉 풀어 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볼까요? 진술 화행에 대한 응대는 감탄사 외에도 다르게 발화될 수 있다. 요거는 뒤에 그 응대 화행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응대 화행의 기본적인 형식은 감탄사예요. 응,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감탄사인데 그거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는 응대 화행의 간접 화행이 되겠죠. 예. 응대 화행의 기본적인 형식은 감탄사인데 그거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낸다면 응대 화행도 간접 화행으로 발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6번 예를 볼까요? 그래서 진술 화행에 대한 응대는 감탄사 외에도 다르게 발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응대 화행의 간접 화행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응대 화행의 간접 화행이요. 자, 6번 예를 보시면 갑이 철수가 집에 갔어 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진술에 대해서 7번 을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무슨 화행이에요? 긍정 화행.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집에 안 갔어. 말도 안 돼. 가기는 개뿔. 뭐예요? 이거는 부정 화행. 부정 화행. 자, 그다음에 디귿.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 응대 거부 화행. 예. 이거는 순서는 똑같은데. 자, 기억해 보시면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철수가 집에 일이 있다더라.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진술 형식이죠. 그렇죠. 예, 자극 화행의 진술 형식을 빌려가지고 응대 화행의 긍정 화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대 화행, 긍정 화행의 간접 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모르나? 누가 아니래니? 누가 안 갔대? 누가 뭐래? 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거 지금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네,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 라고 얘기하는 거 긍정하는 거예요. 삐딱하지만. 네. 그래서 이것도 긍정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질문의 형식을 빌린 거죠.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긍정화행을 나타내는 간접화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니은. 집에 안 갔어. 말도 안 돼. 가기는 개뿔. 이거 다 진술 형식을 빌려서 부정화행을 나타내는 거죠. 진술 형식. 자, 다음에 그럴 리가 있니? 안 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갔다니까 가긴 어딜 가? 걔 가방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 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자, 그 다음에 거짓말 마, 웃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 말에 대해서 이것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금지인데 금지의 상위 화행은 예, 명령 화행이죠. 예. 긍정적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 하라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시키는 거예요. 금지 화행은. 예, 그렇기 때문에 금지 화행도 예, 명령 화행의 일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 형식으로 예, 그 부정 화행을 나타내는 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디귿 보시면 몰라, 난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뭐예요? 이거는 예, 진술 형식이죠. 진술 형식 가지고 응대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응대 거부는 대표적인 형식이 글쎄나 몰라예요. 글쎄나 몰라. 그런데 글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화행이에요. 몰라는 간접 화행이에요. 예, 그런데 응대 거부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글쎄하고 몰라가. 자, 그 다음에 왜?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질문 형식으로서 진술 화행을 나타내는 것이죠. 질문 형식으로 진술 화행. 자, 그 단락에 그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래 단락의 두 번째 줄. 7기억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긍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긍정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7 니은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부정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7 디귿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응대 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정표 화행으로 넘어갈게요. 2.2 정표 화행. 정표 화행이란 화자가 사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청자가 이에 대하여 감정 이입되기를 기대하는 행위다. 예,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입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발화하는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이 정표화행이에요. 자, 그 아래 거기 그 조건은 저기 적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8번은 넘죠. 넘어가고. 그 아랫줄 보시면 에크만 2004는 정서를 6가지 기쁨, 슬픔, 논란, 분노, 공포, 혐오로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고 슬픔이란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느낌이고요. 놀람이란 뜻밖의 일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고요. 분노란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의 느낌이고 혐오란 상대를 미워하고 꺼리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분노와 혐오는 불만의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일치하지만 혐오는 기분을 느끼는 특정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 분노와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분노하고 혐오는 서로 화가 난다는 것은 똑같지만 혐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상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공포란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느낌으로 불안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 기쁨서부터 공포화행까지 6가지 화행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위화행까지 나타나 있어요. 기쁨화행에는 기쁨화행, 감탄화행, 칭찬화행도 들어가 있어요. 소망화행, 호감화행, 존경, 애정, 환영, 환대, 축복, 축하, 감사, 자만화행.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 있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기쁨화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은 보시면 슬픔화행, 슬픔화행, 고독화행, 실망화행, 동정화행, 애도화행, 위로화행. 자, 그 다음에 디귿, 놀람화행, 놀람화행과 경악화행. 예. 놀람화행과 경악화행의 차이점은 뭐가 더 놀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경악이겠죠.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노화행은 분노화행만. 혐오화행은 혐오화행, 무시하고 저주하고 타박하고 예,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혐오화행이에요. 자, 공포화행, 걱정화행, 사과화행을 포함하는데 자책화행 있죠? 예, 그거를 좀 혐오화행으로 옮겨주세요. 예,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설명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자책화행은 혐오화행으로 옮겨주시고 자책화행은 싫어하는 대상이 누구인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특정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혐오화행으로 좀 옮겨주시고 수치화행, 선망화행 이런 것들이 공포화행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뛰어넘어서 2.2.1 볼까요? 정표화행의 직접화행. 그 아래쪽 보시면 정표화행의 직접화행은 주로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표화행, 우리 응대화행도 감탄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정표화행도 기본적으로 감탄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래 저기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4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표준국어 대사전에 제시된 감탄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단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하나의 감탄사가 뜻풀이해서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 뜻을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감탄사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것만 감탄사로 친다. 예, 인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표준국어 대사전 존재 아세요? 예, www.korean.go.kr 그게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의 홈페이지거든요. 예, 거기에 표준국어 대사전 서비스를 해줘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국어사전 찾으면 표준국어 대사전이 다 떠요. 예, 뜨니까 그 혹시 뭐 더 전문적인 거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거기로 들어가시고 www.korean.go.kr 가보만들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찾아보시고 예, 그러시면 될 거예요. 저도 표준국어 대사전 이제 쓸 때 그때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대한 좀 잠깐의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영삼 정부가 1992년서부터 1997년 여러분한테 상당히 옛날이죠. 옛날에 그때 이제 그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외국 정상들한테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너희는 국가 공인의 사전도 없냐? 미개한 국가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빡친 거죠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막 돈을 그냥 있는 대로 끌어다 놓고 막 국어 학자를 다 불러다 놓고 사전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전이 원래는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 사전 같은 경우는 막 10권이에요, 10권. 10권인데 거기에는 방언 같은 것도 다 조사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세심하게 그런 걸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가위손이었어요, 가위손. 그래가지고 온갖 사전들을 다 가위질하는 거예요, 가위질 해가지고. 다 이제 사전을 다 딱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편집해서 뜻풀이를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통적으로 좀 하지 못하고 좀 약간 좀 창피하게 좀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임기 시절에 끝마치려고 했는데 결국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지고 99년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그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후에 그 10년 정도 아니라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새로운 신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등재되지 못한 말 찾아내면은 다시 싣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한국이 뭐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은 새로운 일에는 크게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투자가 되는데 2008년에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약간 요즘은 좀 그래도 부지런히 좀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데 저도 그 표준국어대선 이제 쓸 때 그때 제가 석사 시절이었거든요. 석사 시절이어서 그때 국립국원이 지금은 이제 김포공항 있는 방화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때는 석조전 건물을 썼었어요. 덕수궁에 석조전 있잖아요. 거기에 기억자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별관이 있어요. 거기 지하를 우리가 거기다 썼었어요.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석사 시절에 밤새울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컴퓨터도 뭐 다 그게 있으니까 자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항상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저희 국립국어원의 상징 같은 그런 존재가 계세요. 할머니 같은 분인데 집에도 안 가세요, 이분은. 막 집에도 안 가고 맨날. 막 그런데 거기 막 그 밤에 덕수궁 궁녀들의 전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한을 품고 막 죽은 결혼도 못하고 죽은 그런 궁녀들의 한이 막 서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거기 한 200명가량의 젊은 남녀들이 있었는데 이어진 커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마 뭐가 저주가 막 서려 있었다 막 그런 말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한 새벽 2시쯤에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뭐 이렇게 막 그게 뛰는 거예요. 막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완전 깜짝 놀랐죠, 그냥. 소복 입은 여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겁했는데, 이거 종말을 이제 맞이하는구나. 막, 이렇게 놀람 화행을 내뱉었었어요, 그때.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사전은 하여간 무사하게 나왔고, 사전이 3권이에요, 3권. 한 10권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하여간 표준국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41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줄, 기쁨하행은 기쁨하행, 감탄하행, 칭찬하행 포함, 소원하행, 호감하행, 존경하행, 애정하행, 환영하행, 환대하행, 축복하행, 축하하행, 감사하행 포함, 자만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에 그 감탄사를 찾아가지고 쭉 10번 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기억, 니은에. 기쁨하행에서는 하하하, 만세, 신받다, 야, 야호, 브라보, 얼씨구, 이야, 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신받다도 감탄사예요. 감탄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다 제시를 해놨어요. 브라보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브라보가 이탈리아 말이더라고요. 이탈리아 말인데 그게 브라보가 있고 브라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청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라요.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브라보는 남자한테 쓰는 말이래요. 브라바는 여자한테 쓰는 말. 그래가지고 여자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랬을 때는 브라바라고 하는 게 그게 맞다. 그런 말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나영석 PD나 이런 사람들이 막 브라바로 막 적으려는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브라보로 고쳐놨죠. 그래놓고 안 통한다 이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브라보는 이탈리아 말이지만 예, 한국어의 그 감탄사로서 예, 등재된 그런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니은 감탄어행 보시면 오. 예, 요게 같은 경우는 슬픔어행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게 가 그 밑에 보면은 그게 여러 개 있거든요. 저희 뜻풀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쁨 하행의 뜻이 있어요. 기뻤을 때 하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쁨 하행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 하행도 이따 나와요. 가. 예. 자, 그다음에 그 슬픔하행을 볼게요. 슬픔하행은 슬픔하행, 실망하행, 동정하행, 애도하행, 위로하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11번의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슬픔하행, 아이고, 통제라. 예. 라고 얘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쁨하행, 슬픔하행 둘 다 뜻풀이에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놨다. 말씀드렸고 니은 동정하행, 아이고, 휴, 쯧. 디귿 실망하행, 아이고, 애게, 예끼, 에잇, 휴, 쯧 등등. 예. 자, 그 다음에 놀람하행. 놀람하행은 놀람하행, 경악하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래 각주 9번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악하행은 놀람하행에 더 강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그 12번 예를 보시면 기억에 놀람하행, 깜짝이야, 어머, 아이고, 어머나, 어머머. 그 다음에 경악하행, 세상의 맙소사.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분노하행, 분노하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분노하행에는 뭐 욕들이 많아요. 예, 빌어먹을 시, 쌍, 참, 이참에 우라질. 예. 여기 저번에 의미론 수업을 들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마 어원을 대충 아실 거예요. 예, 요게 어원도 다뤘으니까. 근데 안 들으신 분에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빌어먹을은 무슨 뜻이에요? 빌어먹을. 예. 빌어먹다라는 게 구걸해서 먹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거지 같은. 예. 그런 뜻이고. 예. 그 황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거 황이다. 예. 그런 말 안 쓰나요? 예. 그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황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황이다라는 게 황색이 무슨 색깔이냐면 똥색이거든요. 똥색. 그 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좀 바꿔가지고 쓰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시, 쌍. 예, 요 쌍이라고 하는 거는 쌍놈을 얘기하는 것이고, 쌍놈. 그 다음에 시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예. 그 뜻은 이제, 하여간 부모하고 성교한다는 뜻이에요. 예, 님이 18 이래가지고, 나쁜 뜻이고. 그 다음에 우라질. 우라질은 무슨 뜻이에요? 우라질? 오라를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범죄인이 될 만한, 감옥에 갈 만한 나쁜 상황이다. 뭐 그런 말이고. 제기랄은, 이거는 18하고 뜻이 반대죠. 그러니까 제 애기랑 할. 그래서 나쁜 뜻이고. 젠장은 제기랄 난장맞을의 줄임말. 제기랄 난장맞을. 난장 맞는다는 것은 수를 정해놓지 않고 때리는 곤장이 난장이에요. 제기랄 난장맞을. 흠, 베라먹을. 베라먹을은 빌어먹을의 뭐 다른 말이 되겠죠. 사투리나 요쯤이 될 것 같아요. 제기랄 또 나왔네. 육시랄이 무슨 뜻이에요? 육시랄. 예. 그 육시가 오살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데 오살이라는 것은 5조각으로 쪼개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육시는 6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죽는다는 뜻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시의 육자가 6육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부관 참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꺼내가지고 다시 목을 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다가 그 죄가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목을 베는 그것. 그 관상에 나오잖아요. 관상 영화에서. 한명회가 계속 떨잖아요. 자기가 목이 달아날 거라고 송강호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이제 떨었는데 나중에는 살 때 그게 한 게 아니라 죽었을 때 결국 그 부관 참시를 당했죠. 죽고 나서 목이 달아나게 된 건데 하여간 그 영화는 재밌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이라면 한명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군가 나의 목을 치러 올 텐데 하고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혐오하행 41페이지. 혐오하행은 무시화행, 저주화행, 타박화행.
질투화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책화행을 좀 옮겨야 될 거예요. 밑에 공포화행이 있는데 공포화행의 자책화행을 혐오화행으로 좀 옮겨주세요. 혐오화행 A기, 에라, 어호.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공포화행은 공포화행, 걱정화행, 사거화행, 자책화행, 한탄화행, 후회화행, 수치화행, 산만화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5번 예의 불안화행의 하후, 휴, 자책화행 좀 옮겨주세요. 혐오화행으로. 그 다음에 수치화행, 하후, 휴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2.2점이 이번에는 정표화행, 간접화행을 볼게요. 감탄사로 표현하는 게 직접화행이라고 그랬죠? 예, 뭔가 다르게 표현하는 게 간접화행이 될 거예요. 기쁨화행의 간접화행은 그 두 번째 단락,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16번에 기억 보시면 기쁨화행이 참 기쁘다. 나 좀 꼬집어줘. 꿈이냐 생시냐. 예, 어쩜 이렇게 기쁠까? 이런 것들 다 그 기쁨화행의 간접화행들이에요. 예. 자, 감탄화행 정말 감탄했어. 어쩜 내가 낳았지만 저렇게 잘생겼니? 예. 제가 지금 아이가 작년 8월에 태어났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예. 아, 그 아이 보는 맛에 참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 웃어요. 보고 이제 알아보고 웃고 그러니까 예, 아주 예. 아, 참 기쁨이 참 넘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그 옛날에 그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예. 엄마 한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예. 예. 그게 보면은 뭐 그런 노래들이 아기를 위한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 위안을 얻어라. 예.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아기 보면 위안이 되더라고요. 되고. 그다음에 뭐 그 기찻길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하여간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잘 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아기를 키워보니까 어른들의 염원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는 아기를 바란다. 예. 그런 뜻으로 아마 아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노래인 것 같아요, 보면. 내용을 이제, 아이 실제로 키워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에 그 디귿 보시면, 소망화행. 나는 네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건강하게 지내라. 바라가 맞죠? 바라. 예. 그런데 바라라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막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는 바래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말할 때는 쓰는 거는 바라라고. 예. 그 맞춤법이 맞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리을. 그러니까 저기 바라뿐만이 아니라 바라요도 문제예요. 바라요. 바라요. 예. 그러니까 바라요가 맞아요. 바래요가 아니라. 예. 그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리을. 호감하행.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호감. 그 다음에 미은. 자만하행. 난 천재야. 넌 나한테 안 될걸? 얘기하는 것. 예. 이런 것도 다. 그냥 뭐 기쁨이 들어갔다고 봐가지고. 예. 그래서 다 기쁨하행의 간접하행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슬픔하행 간접하행 볼게요.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나는데 슬픔하행은 너무 슬프다. 나만 이런 기분인가? 너무 슬프다는 진술 형식. 나만 이런 기분인가는 질문 형식. 동정화행 불쌍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것도 앞에는 진술 형식, 뒤에는 질문 형식. 실망화행 실망이야.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예. 이거는 좀 자책화행인 것 같은데. 예. 얘가 좀 고얘는 좀 지워주세요. 디귿에.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오늘 좀 지워주고 자책화행 같아서. 예. 하여간 이렇게 그 감탄사 말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슬픔하행이 간접하행이. 자, 다음에 그 놀람하행을 볼게요. 놀람하행이 간접하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놀람하행 깜짝 놀랐잖아. 이게 뭐야? 예. 경악하행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 이걸 다 먹었어? 얘기하는 것. 예. 좀 더 연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경악화행이니까. 예. 예. 예, 약간 저기 진술이나 질문으로서 이렇게 간접하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노하행. 분노하행의 간접하행은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명령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분노하행. 짜증나. 그러니 내가 짜증이 나 안 나. 차라리 죽여. 얘기하는 거. 예. 짜증나. 예. 이거는 진술 형식. 그러니 내가 짜증이 나 안 나. 질문 형식. 차라리 죽여. 명령 형식. 자, 그 다음 20번이요. 20번의 기억, 혐오하행. 나는 걔가 싫어. 왜 저렇게 살아? 예. 질투하행. 나보다 예쁘지도 않구먼. 저게 예뻐? 라고 얘기하는 거. 예. 다 그거 저기 다른 형식으로서 예, 그 정표를 나타내는 간접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공포하행이 간접하행이요.
진술 형식, 질문 형식 등으로 나타난다. 44페이지 보시면 21번의 기억, 공포화행 무서워. 자책화행, 나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을까? 요거는 좀 그쪽으로 옮겨주세요. 혐오화행으로 옮겨주시고요. 자, 니은은 되게 수치화행, 너무 창피하다. 내가 왜 거기서 넘어졌지? 선망화행, 부럽다.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얘기하는 것. 다 다른 형식으로서 공포화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2.3 정표화행의 응대화행을 볼게요. 자, 그 아랫줄 보시면 아랫줄 끝부분 이러한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은 다른 응대화행과 마찬가지로 감탄사로 나타난다.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는 공감과 비공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직접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22번에 갑이 하하하 그랬더니 와 되게 웃긴다. 예. 하하하나 와 되게 웃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갑이. 예. 하하하는 직접화행으로 얘기한 거고 되게 웃긴다는 간접화행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랬더니 을이 받아가지고 그래, 아니.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감화행,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비공감화행. 자, 그 아랫줄의 끝부분 보시면 23 기억은 공감의 뜻을 담고 있고 23 니은은 비공감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들을 각각 공감화행과 비공감화행이라고 한다. 정의하자면 공감화행이란 선행화행에서 표출된 감정과 같은 선행화행에서 표출된 감정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행이고 비공감화행은 선행화행에서 표출된 감정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화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정표화행에 대한 응대화행은 감탄사 이외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공감화행, 비공감화행의 간접화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번 예를 보시면 하하하와 되게 웃긴다에 대해서 을이 진짜 웃긴다. 예, 요거는 진술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죠. 공감을. 자, 그러면 니은 난 안 웃겨. 역시 진술 형식으로 비공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거는 질문 형식으로 비공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감과 비공감 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내는 게 직접 화행이고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비공감 그 형식이라는 거예요. 간접 화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그 아래딸락 정표 화행의 하위 화행인 혐오 화행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 싫어하는 대상이 제3자인 경우가 있고 둘째, 싫어하는 대상이 청자인 상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셋째, 싫어하는 대상이 화자 자신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자책 화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혐오 화행은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특정 대상. 근데 그 특정 대상이 제3자냐 아니면 청자냐 자기냐 자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응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네. 자, 그래서 26번에 갑은 나는 걔가 정말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건 제3자죠. 그랬더니 기억이 나도 그래. 예, 이거는 공감 화행. 니은에 난 괜찮은데 비공감 화행. 자, 그 다음에 27번에 일을 왜 이따위로 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싫어하는 혐오의 대상이 청자죠. 예, 그랬더니 청자가 정말 제가 왜 이럴까요? 예, 니은 죄송합니다. 기억 니은은 공감 화행이에요. 공감 화행. 예, 그 말에서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더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예, 요거는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비공감 화행. 자, 그다음 28번. 나는 왜 이럴까? 이거는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했을 때. 자, 을이 기억. 그러게 말이야. 공감 화행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별 문제 없는데 왜? 비공감 화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래를 이제 읽어보시면 26은 제3자고요. 27은 싫어하는 대상이 청자고 28은 화자 자신인 경우인데 26은 싫어하는 정서가 혐오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것으로서 26 기억이 공감 화행이 되고 26 니은이 비공감 화행이 되는 데 대하여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7은 혐오의 정서가 을의 경우는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므로 27 기억은 그것에 일치하여 공감 화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요? 이런 게 공감 화행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6번 같은 경우는 난 걔가 정말 싫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반적으로 기억 니은이 공감 화행인지 비공감 화행인지 쉽게 판단이 가요. 26은. 근데 27은 싫어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공감인지 비공감인지 잘 캐치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을의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감을 한 걸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수긍을 한 거잖아요. 수긍을 한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이 좀 형식상 다르지만 공감 화행이라는 걸 알아채라 이 말이에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더하잖아. 이거는 비공감 화행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28번. 예. 그래서 27번 보시면은 예.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이렇게 하면 을의 디귿 보시죠. 당신은 더하잖아. 이렇게 하면 둘 다 지금 혐오를 하고 있어요. 혐오를 하고 있는데 혐오하는 대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혐오한 대상이 같아야 공감하는 거예요. 혐오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 나는 왜 이럴까? 그러게 말이야 별 문제 없는데 이거는 공손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공손한 연관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보통은 그거를 정표현 같은 거는 공감을 하는 게 공손한 거란 말이에요. 공감을 하고 여러분 저기 공감해주는 사람이 더 좋게 보여요? 공감 안 해주는 사람이 더 좋게 보여요? 네, 공감해주는 사람이 더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공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건데 자책화행을 해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그러게. 네, 공감을 해요. 막 심하게 공감을 해요. 맞아. 그래. 막 이러면 그게 공손한 거예요. 그게. 네, 그건 공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책화행일 경우에는 그거를 비공감을 하는 게 공손한 것이다. 네, 이런 측면에서 공손의 문제가 걸릴 수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다음에 2.3 이번엔 질문 하행을 볼게요. 질문 하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바라수반형을 지닌 화행이에요. 26번 보시면 질문의 적정 조건. 이거는 넘어갈게요. 적정 조건은 넘어가고. 2.3.1 질문 하행의 직접 하행. 46페이지 보시면 27번에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그 종결어미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종결어미를 사용을 하면은 질문 하행의 직접 하행이 되는 거예요. 역시 비읍니까 습니까의 차이는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차이고 미음의 아요 어요의 차이는 앞에 있는 어간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모음조화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기억은 하십시오체, 니은은 하오체, 디귿은 하계체, 리을은 헤라체, 미음은 해요체, 비읍은 해체. 이렇게 아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 참고하시고요. 자, 2.3.2 볼까요? 질문 하행의 간접 하행을 볼게요. 질문 하행의 간접 하행은 진술 형식, 명령 형식, 긍정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8번 예를 보시면 질문 형식, 난 네 이름을 알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 네 이름이 뭐냐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으면은 그는 직접 하행이 되는 거죠. 네 이름이 뭔지 알고 싶어라는 것은 진술 형식을 빌린 간접 하행이 되는 것이죠. 질문 하행에. 자, 그 다음에 니은 네 이름을 알려주면 좋겠어. 디귿 네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 다 역시 진술 형식으로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이름을 알려줘. 네 이름이 뭐니? 이거를 명령 하행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명령 형식으로서. 그래서 이것도 간접 하행이 되겠고요. 30번 갑이 밑에 있어. 그랬더니 을 밑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긍정이에요. 긍정. 어는. 예. 어는 긍정 형식이잖아요. 원래. 그래. 긍정이잖아요. 응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긍정 형식 가지고 빌린 거예요. 긍정 형식을 빌려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응이라고. 다시 되묻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아까 전에 봤을 때 응대화행을 표현하는데 저기 자극화행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 역시 자극화행을 표현하는데 응대화행을 끌어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화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다음에 그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두 말이 없잖아. 응? 두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응도 역시 긍정화행이잖아요. 응 얘기하는 것, 얘기하는 것. 예. 그거를 갖다가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화행이라고 질문하의 간접화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번은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30번은 응대 화행을 끌어다 썼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극 화행을 끌어다 쓰는데 응대 화행을 끌어다 썼으니까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2.3.3 판정 질문 화행의 응대 화행. 예, 판정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판정 질문 화행이란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묻는 화행으로 yes, no의 대답을 요구한다. yes, no 대답 요구하는 게 판정 질문. 의문사에 대한 대답, OW1H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설명 질문. 자, 31번 예를 보시면 철수가 집에 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정 질문. 을이 기억에 응, 아무렴, 그래, 그럼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긍정한 거죠. 예. 판정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응대는 긍정, 부정, 응대 거부다. 그 다음에 니은 아냐, 아니, 아니야, 천만에 부정, 글쎄, 응대 거부. 47페이지 보시면 33번 예요. 그 예에 바로 위에 줄 보시면 판정 질문에 대한 응대 화행도 감탄사 이외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간접 화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수가 집에 갔니? 에 대해서 맞아, 당연하지, 물론이지, 철수가 집에 있다더라. 진술 형식으로. 누가 그걸 모르나? 누가 아니래니? 누가 안 갔대? 누가 뭐래? 내가 뭐랬어? 내가 뭐라던 철수 집에 갔다니까 왜 그래? 그랬다니까. 질문 형식으로. 긍정 화행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니은 보시면 집에 안 갔어. 말도 안 돼. 가기는 개뿔, 가기는 얼어 죽을. 예, 요거 진술 형식으로서 부정 화행. 그럴 리가 있니? 안 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갔다니까 가긴 어딜 가? 걔 가방이 여긴데 무슨 소리야? 뭘요? 질문 형식으로 부정. 거짓말만 웃기지 마. 명령 형식으로 부정. 자, 그 다음에 몰라, 난 모르겠어. 진술 형식으로 응대 거부. 왜? 난 모르겠는데 질문 형식으로 응대 거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음에 2.3.4 설명 질문을 살펴볼게요. 설명 질문의 응대 화행은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설명 질문 응대 화행과 응대 거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하건 안 하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대답을 하면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고 대답을 안 하면 응대 거부 화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35번 예를 보시면 철수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글쎄, 글쎄다 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화행이에요? 응대 거부 화행이네요. 응대 거부 화행. 예. 응대 거부 화행은 감탄사로 나타나는 게 그게 직접 화행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형식이고. 자, 그 다음에 37번 예를 볼게요. 철수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을이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물어? 몸이 아팠다고 했는데 또 왜 묻니? 라고 얘기하는 것. 요거는 다 뭐예요? 지금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이죠? 설명 질문 응대 화행.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 가서 좀 진술이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설명 질문 응대 화행에 대한 기본적인 화행은 뭐예요?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4시 50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기본적인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진술 화행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질문에 대해서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의 기본적인 형식은 진술 화행이에요. 진술 화행. 요게 지금 요 서술이 빠졌어요. 뒤에는 그 서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는 그 서술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진술 화행이 직접 화행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화행들은 다 간접 화행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 질문 응대 화행의 직접 화행은 진술 화행이다. 예, 나머지 형식들은 다 간접 화행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8번의 을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대 라는 것은 직접 화행이에요. 화행이고 머리가 아프다는데 왜 물어? 몸이 아팠다고 했는데 왜 또 묻니?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다 간접 화행이에요. 두 개는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니은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이거는 응대 거부 화행이에요. 응대 거부 화행의 기본적인 형식은 감탄사라고 얘기했어요. 글쎄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몰라, 난 모르겠어. 왜? 난 모르겠는데 진술 형식, 질문 형식의 간접 화행들이에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얘기가 지금 막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그래도 예.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이해하실 거라 믿고. 48페이지요. 이번엔 명령화행. 보시면 명령화행이란 청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다라수 반역을 지닌 거예요. 청자에게 하게끔 하는 것이다. 적정 조건 건너뛰고요. 2.4.1 보시면 명령화행의 직접화행을 볼게요. 명령화의 직접화행은 명령형 종결 어미로 나타나요. 의십시오, 의소서, 의오, 의계,
의려무나, 의라, 아요, 아. 자, 그래서 여기 앞에 하다를 붙여보세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러면 저기 우리 그 이름 붙일 때, 상대 높임 이름 붙일 때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십시오체, 예, 해체, 하게체, 하오체. 뭐를 형식을 따가지고 이름 붙인 거예요? 예, 명령 형식으로 이름 붙인 거예요. 형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그 진술 화형에 대한 형식이 그 6등급 다 따로 있었잖아요. 질문 화형에 대한 형식 6가지 등급에 다 따로 있었죠. 예, 그런데 하게체, 하십시오체 이거는 명령 화형, 명령 형식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네. 하십시오체로 배웠어요, 여러분 다? 하십시오체로 배웠어요? 합시오체로 배웠어요? 하십시오체, 합시오체로 배웠어요. 예. 그게 여러분들 지금 7.5차에 8자 교과가 과정이었어요. 예. 그게 7.5차에 바뀐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아직까지 합시오체로 계속 배우고 있네요. 예. 하십시오체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예. 왜냐하면 어서 옵쇼 이럴 때 빼놓고는 합쇼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합쇼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예,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십시오체로 좀 다소 길지만 현실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 현실상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예, 거기 보시면 그 아래 41번 예의 바로 위에 줄이요. 명령 화형은 문장뿐 아니라 짧은 구령, 감탄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기억에 차렷, 경례 얘기하는 것. 예. 뛰어가, 받들어 총, 열중셔. 이거 다 표준국어 대전에서 감탄사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탄사로서 그렇게 명령 화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4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줄 금지 화형도 명령 화형에 속해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예요. 금지 화형은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령 화형은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금지 화형은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지 화형도 청자가 수행해야 할 일을 말하는 발화수 관역을 가지므로 명령에 해당한다. 떠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금지 화형의 얘기인데 금지 화형, 명령 화형의 하위 화형이다.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예. 자, 다음에 2.4점에 보시면 명령 화형의 간접 화형을 볼게요. 자, 43번의 기억. 착한 어린이는 손을 씻고 밥을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손 씻고 밥 먹으라 그 얘기예요. 밥 먹으라. 그래서 진술 형식을 가지고 명령 화형을 표현한 거죠. 간접 화형 그러니까. 네가 손을 씻으면 좋겠어. 네가 손 씻기를 바래. 네가 손을 씻어야 해. 네가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너는 손을 씻는 게 좋겠다.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긴 도서관이야. 무슨 얘기예요? 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예. 자, 군대에서 조교가 자, 뜁니다. 빨리 뜁니다. 이래요.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디 뭐 토끼가 뜁니다. 토끼가 막 지금 예, 계속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막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 예, 뛰어라, 뛰어라 이 뜻이죠. 예. 그나마 그래도 격식을 갖춘 거예요. 간접 화형은 보통 그 공손하기 위해서 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간접적으로 풀어가지고 말한 건데, 예, 하여간 뭐 군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든 기분이 안 좋아요. 안 듣고. 예. 다음에 44번 기억. 예. 줄 좀 똑바로 설 수 없니? 얘기하는 것. 예. 니은 술자리에서 바쁘냐?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 줄 좀 똑바로 설 수 없니? 이거 줄 똑바로 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바쁘냐? 술자리에서. 이거 요즘은 이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요즘 뭐 술 권하고 이런 사람도 없을 텐데, 예전에는 자기 술잔에 술이 비어 있으면은 옆 사람이 따라주는 게 예의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쁘냐라는 것은 내 술잔 비었다 이 뜻이에요. 내 술에 술잔을 채워라. 술 채워라. 이 뜻이에요. 이건 좀 약간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네요. 있고. 예. 자, 예, 그러면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오늘이 아니라 예, 5분 쉬었다가 예, 이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고. 예. 자, 예, 다시 5분에 시작할게요. 예.